예,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는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 오늘 시간도 좀 나고 해서 요즘 성장주 가지신 분들에게 좀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예, 왜 이렇게 계속 느리는지 계속 이제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성장주들이 대부분 좀 안 좋죠. 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이제 올 2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이제 또 조정받았고, 이제는 전 고점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성장주들이 대체로 이제 2월 이 중순 이 하락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회복 후에 사실은 나스닥이 이렇게 쭉 오르는 와중에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성장주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에 중소형 성장주들이 너무 올랐어요. 사실은 저도 뭐 블로그에도 여러 번 썼지만 그 밸류가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PSR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수치들이 막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거품이 좀 반드시 꺼졌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지금 그 이전과 같은 그런 거품 장세가 재현되길 사실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다지는 시기 성장주들의 그래도 많이 이제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공고히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좀 아마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사실 계속 올랐고 뭐 어제 좀 내리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 이 그래프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하락이었고, 전체 지수를 보면 말이죠. 근데 뭐 성장주들을 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인가? 지금 보면은 나스닥으로 보면은 여기가 언젠가요? 지금 5월 한 중순 정도에서 쭉 올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장주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테슬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월 한 이맘때부터 나스닥 지수는 쭉 올랐는데 테슬라는 거의 횡보죠. 이게 좀 이렇게 아마 소외감을 좀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제가 좀 관찰하는 목적으로 성장주들 몇 개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EXP 월드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한때 많이 이제 보유했었던 EXP 월드, 굉장히 성장률 높잖아요. 1년에 2배씩 성장하는데, 자,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동안에, 상승하는 동안에 지수로 보면 뭐 전고점을 넘었어야 되지만 당시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거지, 이게 뭐 결코 지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또 볼까요? 뭐 많이 알려지는 뭐 팔란티어를 보면은 마찬가지죠. 5월 달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올랐고, 그래도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오르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게 더 많은 좀 소외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제가 좀 관찰하는 몇 가지 그러니까 티커가 U네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것도 전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보면은 5월 달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때는 상장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7월 전에, 그러니까 6월 말부터 해서 쭉 빠지고 있고, 업스타트,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 두 번째 보유 종목인 업스타트를 볼게요. 업스타트는 조금 흐름이, 이건 업스타트는 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올랐다가 뭐 물론 락업 해제라는 이슈와 맞물리긴 했지만 빠져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 계속. 그래서
근데 반면에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지수가 올랐다는 건 전체 지수가 올랐던 거는 어딘가에서는 이걸 뺏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승을.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을 보면은 5월 달 이후로 나스닥 지수와 똑같이 쭉 오르고 있고 역시 정고점을 갱신했죠. 예, 상승 애플 같이 2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엄청난 시가총액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요. 전체 지수도 같이 그냥 올라 버립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 규모의 그 성장주들은 가볍게 그냥 그런 성장주들을 밟고서 그냥 지수 자체가 올라와 버린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죠. 마찬가지로 지수 5월달 한 10일경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전고점 갱신하게 하면서 이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들이 오르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형주 자체가 항상 저도 블로그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쌌어요. 그러니까 아니 코카콜라의 PER과 코카콜라 몇 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 PER과 어떻게 페이스북 같이 매년 30% 가까이, 20% 적게는 20% 많게는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PER이 같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게다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왜냐면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탄탄하고 플랫폼 기업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 부동산에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전한 그런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장을 꾸준히 하는데도 의외로 PER이 굉장히 쌌었다. 예, 물론 뭐 기술주들이 고평가됐다라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 거는 저도 알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6월 마감됐잖아요. 이제 7월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이제 서서히 6월 마감된 그 실적을 발표를 할 때가 됐는데 보통 큰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애플 그 지금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실 여기는 이제 announce date라고 해서 아직 not confirmed 이렇게 나왔는데 스킹할 펜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 달 말입니다. 그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은 7월 28일로 돼 있고요. 제 생일이네요. 야후 파이낸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7월 27일로 돼 있고 다 이런 식이에요. 볼게요. 아마존도 아마존도 7월 27일이죠. 27일, 28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서 실적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빅테크 종목들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거고 실적들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항상 이렇게 실적이라는 게 미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이던스 회사의 제시치가 보수적인 그런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나올 때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사전에.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빅테크 종목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의 기대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이제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자금들이. 그리고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은 벌써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발표 당일이라든지, 뭐 물론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은 발표 후에도 더 훨씬 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 약세,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감은 이제 사라진, 호재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다음 실적을 발표할 뭐 일반적인 기업들로 저는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발표가 지금 여기 나왔을까요? 테슬라는 좀 빠르네요. 7월 26일.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줘야 되는 그런 타임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유한 종목들 뭐
업스타트라든지 크리컷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8월 이후거든요. 8월 중순 뭐 전후기 때문에 나중에 보통의 경우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성장주들은 그 실적 그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아마 그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이 성장주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아신다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30% 정도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말이 30%지 만약에 내가 1, 2, 3월 3개월 동안 30%가 이미 올랐으면은 사실 4, 5월은 한 1, 20% 정도 빠지고 또 6, 7, 8월에 또 한 30%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가도 사실은 30% 오르고 20% 빠지고 30% 오르고 이런 식으로만 가도 베스트죠. 50%, 60% 올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지금 실망스럽거나 뭐 힘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뭐 브라이트헬스 그룹이 또 제가 추천을 추천은 아니죠. 이건 추천 방송 아닙니다. 추천 방송 아니고 브라이트헬스 그룹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 그 소개에 따라서 좀 매수하신 분도 주변에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약세예요. 그래서 마음은 좀 무겁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밸류 측정을 잘못 잡고 들어갔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인기에 의해서 그냥 밸류에 상관없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고 지금은 그냥 워낙 이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매수세가 안 붙어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그 레이팅도 좀 나오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제 또 8월이나 9월 달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실 뭐 한 달, 두 달 계속 약세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년에 매출이 막 3배, 4배가 되는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약이에요. 그 매출만 회사가 견실하게 올려준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이게 결국에는 그 밸류가 점점 좋아지면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이제 지루한 보험 산업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1년에 몇 배씩 느는 그런 회사의 주목을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특징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저도 큰 비중은 담지 못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매출 추이는 꼭 보고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